200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을 때인데,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서 한 2009년 5월 말에 그때 할아버지를 이제 찾아갔어요. 본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항상 대중연설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제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항상 하시는 레파토리가 늘 있고, 그거는 이제 손자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이 이기는 쪽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날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핵심 가치관이 될 때, 그리고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선이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숱한 그동안의 전두환 정권에서도 회유와 유혹도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기시면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은데, 그 이후에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셔서 이제 대화는 못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마지막 대화였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일기장, 마지막에 쓰신 일기장이 이렇게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저한테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기도 하죠. 제가 그동안 나름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가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통합, 그리고 환대라는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은 나를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왔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살아온 그런 디아스포라 혹은 경계인으로서 그렇게 오면서 쌓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은 김동연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랑 한국을 오가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평화와 환대의 공간을 만들자.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늘 가치관으로 삼아왔어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민이나 이주민 관련 활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널리즘 스타트업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분야의 일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는 모이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저 또한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늘 가져왔던 고민은 어떻게 정말 내가 있는 곳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평화로운 공존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침 살던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는 곳이 난민 출신과 이주민 출신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교육에 대한 문제가 보여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비영리 활동을 오래 하게 됐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공론장이 무너지는 걸 봐왔고, 정말 건설적인 어떤 토론이 그 정치 분야에 있어서 무너져가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공론장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마침 뜻이 맞는 팀원들을 만나가지고 애증의 정치 클럽이라는 저널리즘 스타트업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평화 환대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왔고, 제가 경기도청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여기 캠프에 조인한 것도 결국에는 같은 그런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너무 많이 느끼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저널리즘 스타트업 할 때 이제 청년 정치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청년 정치인이 그 남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정치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를 가까이서 보면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를 진짜 하는 사람이구나. 기본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은근히 눈물이 많아요. 이번 경선에 나가게 되면서도 본인을 따르고자 하는 동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뜻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혹자는 그 좀 잘못 덧씌워진 이미지가 대은망덕? 그 이미지가 지금 너무 잘못 덧씌워졌는데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제 옆에서 본 김동연 지사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전부터 김동연 지사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 열렬한 지지자로서 서포트를 보이고 있고 어제 경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그 현장에서의 김동연 후보를 향한 그 응원은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을 지켜낼 사람 바로 저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후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애정과 응원을 보냈느냐를 봤을 때 저는 그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김동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관료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소년 가장으로서 일찍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여러 식구를 정말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야간에 국제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고시 공부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전 2030도 그 모두 기획해서 주도해서 결국 정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초되었을지언정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기틀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더십은 충분히 그동안 보여왔는데 정치 경력 자체가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출직으로서는 이제 3년 경기 도정을 통해서 보여준 게 다인데 이미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안 알려졌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더십을 잡았을 때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기간이 정말 짧아서 저희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는 경제 관료 출신이 그냥 경제 관료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김동연 후보는 뭐 98년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정말 잘해서 2010년에 정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경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적합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국제적 감각이 또한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를 저는 또 곁에 있으면서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했을 때 그때 김동연 지사와 회의를 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팀의 아예 그 계획이 다 바뀐 걸로 알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조언과 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저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시간주에 출장을 갔을 때 저도 함께 동행했었는데요. 정말 4개 분야에 있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미시간주 지사와 이런 협의들을 이뤄내면서 실제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력 그리고 경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력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전략이라고 보면 전략일 수 있겠죠.